역시 24일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다. 여기에 이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분 가열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친여 시민단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좌빨좌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대표적으로 이 경실련, 그 다음에 다른 또 시민단체들, 군인권센터, 이런 데서 일단 재빠르게 반발 집단 성명을 냈고요. 오늘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에서 이 보수 단체와 그 다음에 진보 단체 간의 이 찬반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요,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우리가 이 보수 통합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물론 그 메시지가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정권 교체는 상당히 많은 이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가의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의 미래의 위상,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단순하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한 3만 5천 불대의 국민소득 수준을 갖다가 5천만 불대로 올리느냐 마느냐, 한 단계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큰 이 어젠다 알고서도 말이죠. 이 국민들의 실생활, 즉 흔히 얘기하는 국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스트레스 지수, 5년 내내 높은 것 아니겠어요? 그 높아진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정권 교체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15 총선 때보다도 더 강한 이 정권 교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당시 특검, 이 수사를 통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이 법률적인 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고리 하나만으로 이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 4년 5년을 운영해 왔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떤 메시지를 내든 일단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야권의 경우에는 크게 여권에 비해서 분열 양상은 덜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측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태극기 세력들을 우리가 극우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칭하는데요. 지금 극우 무슨 중도 우파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우파 모두,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한 세력이 정권 교체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15 총선 때하고 지금은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열망, 이런 격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자, 그렇지만은요, 메시지를 3월 9일 이전에 딱 한 번만 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첫 메시지부터, 더군다나 이제 오늘 메시지를 내는 거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바로 칼을 들이대는 그런 날카로운 반발, 말하자면 메시지는 안 낼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그건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서 차근차근 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자마자 일찍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하고 현 여권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직격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권 교체의 이런 민심에 올라타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저녁 지금 밤 사이에 여러 또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 사면 조치를 했느냐, 누가 큰 영향을 줬고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느냐, 이것이 여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보고가 크게 영향을 줬다. 그런데 설령 건강 문제가요, 영향을 안 줬다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바로 사면 문제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 그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사면 문제 때문에 막말로서 이낙연이 날아간 거잖아요. 금년 1월 달에 1월 초순에 사면 문제 얘기해가지고 친문 강성들 난리가 나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무서워가지고 1월 중순에 연초 기자회견할 때 사면 문제는 국민 이 공감이 있어야 되겠고 본인의 사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사죄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싹 다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면이 그 당시 지금 이낙연, 그리고 이번에 또 이낙연 이 전 대표가
바로 어제 그제 이재명 캠프의 비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수임하기로 딱 공개 천명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사면해야겠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간적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이면 국정을 5년 내내 이렇게 실패한 국정으로 연속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역풍이 부는 것을 우려해서 아니야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나한테 너무 비판하지 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이낙연이를 이재명 캠프에다 붙인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이가 흔들리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러다가는 퇴임 후에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 누가 제일 신경 쓰겠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야 너 좀 빨리 들어와. 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면하기 한 이틀 전에 딱 이재명 선대위에 딱 붙여서 비전 위원장 딱 맡게 해놓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박근혜 사면 딱 붙이고 또 지금 이제 27일 날 월요일 날이죠.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답니까? 재계 총수들 만나잖아요. 재계 총수들 만나는 것은 야 그동안에 내가 좀 대기업들한테 좀 불리한 정책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좀 이해해줘.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거 가지고 또 탈원전 이런 거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가지고 나 이제 너무 비판하지 마. 내가 너희들 청와대로 부른 거 이유 알지? 딱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틀에서 이낙연의 합류, 그 다음에 박근혜 사면, 그 다음에 재계 총수와의 해동,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바로 뭐가 나오냐? 이재용 사면복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재용 사면복권이 3월 9일 이전에 한 2월, 1, 2월 중에 나와요.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여권의 결속을 도모하고 중도층의 이반 현상을 줄이고 탈진보층의 이반 현상, 즉 윤석열 후보의 빅플레이트 이거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한다. 그 빅플레이톤을 파괴하기 위한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제가 이미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온다. 근데 자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월 9일 선거 직전에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이 전문가들 또 언론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사의를 표명하고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국민께 송구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명치료에 전념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일체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거처는 전에 무슨 연예기획사 고현정인가요? 아주 유명 연예인들 발탁에 성공한 연예기획사 여기가 샀잖아요. 이 사저 여기는 가지 않는다. 별도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낸 거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해. 그래서 제가 임박해서 한 번 정도 임박해서 한두 번 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보도를 보면요. 지난 11월 22일 날 입원을 했어요. 삼성병원에. 그래서 2월 1일까지 지금 6주간 치료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까지 입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2월 1일 날 완전히 퇴원할지 또 아니면 그때 또 이제 병세를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봐야 되니까 더 나빠지면 입원이 더 연장될 수 있고 또 치료가 잘 되면 이제 뭐 3일 됐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 퇴원할 때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병원 앞에서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퇴원할 때 병원 앞에서 낼 가능성 아니면 병원에서 이 메시지를 내기가 모양상으로 좀 그렇다. 그러면은 자택에 도착해서 낼 것이다. 이게 순리적인 요즘 시대가 이제 상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처와 관련해서는요. 아마도 이제 박지만 지회장이 지금 알아보고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또 향후 어떤 모양을 보일지 물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 문병을 가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이 단타성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 메시지는 일정한 이 형식, 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왈과 왈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권, 그 다음에 야권
여권에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고 또 한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면이 늦었지만은 다행이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오늘 삼성병원 저녁 5시부터 7시 한 뭐 40분경까지 500여 명이 오늘 주로 이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마련한 이런 축하 집회 여기에 참석을 해서 대형 스크린도 세우고 7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한 299명 이 방역 조치상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본래 집회 장소 건너편 인도에 또 별도로 모였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조원진 대표 입장문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사면 복권되신 건 자유 우파 국민의 승리다. 불법 거짓 탄핵 무효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자. 명예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자. 그리고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이 외에 많은 이 대표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소식이 들려왔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 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참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이런 문구의 손펜반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중에는요.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경찰 경력이 약 20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흥분된 목소리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서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많이 들었지만은 누이 뭐라 그럴까요? 트로트곡 유명한 누이 있잖아요. 이 누이 노래를 또 열창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는 보수단체인 태극기 국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오늘 오후에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시 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보수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도 현장에서 회견을 중계했고, 그리고 6.15 남축위원회 청학본부 대학생 분과 105개 대학생 단체가 분수대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뭐 이제 내일쯤 되면 또 민변도 나오겠죠. 이제 친여 단체들의 반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의 입장,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오늘 TBS 라디오의 신장식의 신장 개업에 출연해서 오후에 청와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녁에 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니, 뭐 지가 뭐 이거 요청 안 해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이런 얘기를 1차적으로 표명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의 감사하고 문 대통령 심신 사의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은 지나치게 문비어천가에는 아주 선수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양 예의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갈라치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박수현이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촛불을 든 국민에게 허무주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사면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신 것 아니겠나. 박근혜 씨라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 처신할 수 있길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비판하는 국민이 계신 것을 충분히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에서는요 박근혜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가려 뭡니까? 이 사건을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를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 이념에 따라서 이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공학적 득표의 득실 차원에서 따져져서 단행됐다라는 이 해석이 가능한 결정적 대목이 하나는 박근혜 씨,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문 강성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면 반대하는데 야 박수현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씨라고 해야지. 이 비판이 나오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전두환 씨도 아니고 전두환 딱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병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이 사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안 되는 함량이 안 되는 박수현이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의 취지가 국민 속에서 실현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됐든지 대통령을 했고요. 아버지 대통령을 다 옆에서 지켜본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투옥되면서 많은 감회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저런.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 이 메시지 만듭니까? 옆에서 다 또 조언 받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 그리고 이 어드바이스 함부로 의견 내지 말아라. 이거 우리 야권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역시 이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에서는 반성이 없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역사적 교훈이 실천돼야 할 것 아닌가. 본인의 과거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죄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현 여권에서 항상 사죄와 국민 분위기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죄와 국민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지병만을 고려해서 얼마나 훌륭한 결정이야.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웠는 사죄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우리의 입장을 감안해서 사죄를 똑바로 해. 이렇게 입장을 낸 거예요.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박수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면과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서울시당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결국 언론 보도에서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다. 그러니까 정치는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완탑으로 컨트롤러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언론에 한두 줄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해석은 뭐 각자 뭐라 그럴까요? 각자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워낙 고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메시지가 휘저으면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대적으로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로 이 정치적인 메시지 내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종의 견제 또는 경고성이다 라는 해석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앞으로 정치를 더 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 박근혜 변수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상한 얘기 해갖고 영향 주지 말아라. 내가 총괄 완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의향을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면서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슨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리고 정치 참여 전망 여부에 관해서는요, 복당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달려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정치를 더 할 거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복당을 하려고 생각하겠느냐. 이것도 상당 부분 맞는 얘기일 거예요. 굳이 복당 안 하고서도 메시지 내는 것 자체가 복당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복당을 할 것이냐. 그러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설령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퇴원하자마자 또 이 선거 직전에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혹시나 또 모르죠. 이번 선거가 만약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복당 문제도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선거의 승리 여부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당 문제는 차근차근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복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러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권을 갈라치는 의도가 있다라는 문제와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거 가지고 갈라치기가 되겠느냐, 대수롭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이준석 대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오늘 채널A에 출연해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준석 대표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퀴즈에
퀴즈로 인해서 크기 시작해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로 그러한 특별한 정치적인 인연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모든 공과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야 돼. 이준석 대표가 가지면 안 돼요. 미리 저 결론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물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얘기를 왜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패널 정치의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개인적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더 앞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아니 지금 직접 유영하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뒤로 빠져야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채널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 그거 내가 다 그렇게 길내준 거야. 역시 이준석 똑똑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말 잘 듣는구만.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했다라고 진정성을 본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거는 비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때 반영하도록 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여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정권교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는 메시지가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게 바로 이게 패널 정치, 공개, 좋게 얘기하면 투명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당 생활, 정치 활동을요 이준석 대표보다 90년 더 앞섰어요. 어린애가 어른을 길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세트를 초래한 것 등에 대해 우선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삼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과하는 게 좋다고 봐요. 겸손할수록 이럴 때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필사즉생, 그다음에 필생즉사.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 우리가 맨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면 사과라고 하잖아요. 똑같아. 설령 사과 수준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그런 불명예를 안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진정으로 그 탄핵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과의 겸손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박근혜 대통령이 큰 그릇이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중도층이라든가 탈진보 인사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퇴원 후 첫 공개행보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복권된 상황이라 당원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미안하다는 메시지로 시작할지 억울함을 강조할지에 따라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행보로 나서냐에 따라서 오히려 보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옳은 얘기예요. 당연히 분열 정치 내겠습니까? 통합 정치를 내죠. 이미 작년 4.15 때도 통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지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당대회 뭐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사면 결정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위가 구성돼서 이재명이든 유승민 후보든 누군가 사면을 요청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선제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이미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윤핵관과 관련해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거론을 자꾸 해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 적극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최근 빠지는 것은 앞으로 좀 도와질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사면과 관련해서 눈물겨운 자기 편 챙기기와 갈라치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유감 입장문을 지금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윤을 지원토록 노력해야겠지만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조금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명예회까지도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 노력을 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마련된 사저로 가실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향후 거처 지금 마련하고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으니까 동생 박지만 지 회장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있지만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고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처는 마련될 거라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찾겠죠. 거처를. 자, 그리고 이제 황교익 씨, 이 박근혜 사면 정도로 촛불 시민 정신에 손상이 가는 건 아니다. 미래로 나가자. 이 얘기는요, 말하자면 이재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성 친문들이 반란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재명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가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에 오른 주가가 하나 있어요. 대유 위니아 그룹이다. 왜 그러느냐? 예, 이 대유 위니아 그룹은요, 자동차 전장, 가전 사업을 하는 이 대유 위니아 그룹이 있는데, 이게 박근혜 사면에 테마주로 꼽히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대유 위니아 그룹의 최대 주주인 박용우 회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관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고 박재옥 씨의 장녀 한유진 대유 몽베르트 컨트리 클럽 부회장과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용우 회장은 이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 그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복 언니 이 장녀인 한유진 씨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